작은 교실에서 옹기종기 모여 배우고 넓은 운동장에서 뛰놀며 몸과 마음을 키우는 아이들. 농촌 작은 학교로 발길을 돌리는 학생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쩍 늘었습니다. 시골 학교에 젊은 학부모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시골 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3명은 교육을 위해 시골행을 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도 꽤나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진학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컬처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제가 만든 말인데 범죄 없는 세상을 같은 걸 하고 싶어서 경찰 돼서 이제 범인도 잡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악기 같은 걸 정말 여유 날 때마다 다루면서 이렇게 제가 진짜 즐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자신의 꿈을 당차게 말하는 아이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해답은 바로 이 앨범에 있습니다. 명현군과 혜린양, 그리고 상현군은 동기 동창생입니다. 아이들은 이 시골 학교의 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달리며 꿈과 희망을 키웠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뿔뿔이 흩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음악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서 김혜린 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혜린 양은 자신의 적성에 맞춰 올해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활달한 성격에 부침성이 좋은 혜린 양도 낯선 환경에 대한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하니까 공부도 좀 걱정이 됐고 많이 좀 지방에 있다 오니까 딸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친구 사귀기 어렵지는 않을까 되게 잡다하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왔다고 해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정말 똑똑하고 진짜 좀 원래 조금의 편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깨주게 했던 친구가 딱 혜린이었어요. 되게 모두랑 원만하게 지내고 친구들을 다 배려해주고 친구들한테 막 싫은 소리 이런 거 없이 되게 막 제가 봐도 진짜 쟤 진짜 대단하다 할 정도로 되게 잘 챙겨주고 반에서 회장으로서 정말 역할을 되게 잘했거든요. So his features were smooth and sharp-edged. His hair had been cut close to his skull. So let's kind of keep building on. 실력이 쟁쟁한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시골 유학생 혜린이는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중학교에서 하던 대로 매일 공부할 양을 정해 목표량을 채우는 스스로 학습법에 익숙합니다. 학원을 많이 다닌 친구들은 이제 혼자 공부할 시간을 주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 숙제도 없고 학교 숙제도 없고 뭐 시험지를 풀라고 나눠준 것도 아니면 되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시험 같은 걸 막상 봐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는 수업을 듣고 내가 어디가 부족하구나, 어디를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써서 그걸 이제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에 적어놨다가 다시 보충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훨씬 허점도 적고 고등학교 3학년 또 대학교를 가서도 계속해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서 뭔가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에는 아무래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주 그 생각이 깊고 정말 폭이 넓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서 지나치게 입시 위주로만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수업 시간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지 않았냐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수업이 끝난 저녁 시간. 다형성도 형성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빈 교실에서 세미나가 한창인데요. 그래서 미래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학생들입니다. 자바 런타임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전송되는 가변 인자의 개수를 알려주고 ARGV는 가변 전문 인자를 용어로 조리 있게 배열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고등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CMD를 실행했는데 그러다가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이상 연구는 남다른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이름은 CMD가 되는 거고 가변 인자는 핀과 네이버 두 개가 되는 거지. 이 연구를 할 때 그 조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할을 분담하고 또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면서 어떻게 해와야 되냐.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중학교에서는 미리 1년에 두세 번씩 그걸 계속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숙제가 없었어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숙제가 없었고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나가 나갔는데 조를 5-6명을 짜서 그냥 주제를 정해서 자유주제로 그 산출물을 하나 만들어서 방학하고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날에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 학습을 해보고 그 방학 안에서 그 자유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과정 안에서 그런 프로젝트 능력을 기를 수도 있었고 제가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만 해도 저도 정보하는 사람으로서 설마 이 학교에 저만한 사람이 있겠어 했는데 상현이 보니까 시골에서 나왔다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세미나 하면서 모르는 점이 있었는데 막 저는 잘 해주지 못했는데 상현이가 다 알려주면서 되게 평소 성적도 좋고 그래서 좀 경쟁심이 생기긴 하는데 공부벌레로 소문난 이 학교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시간. 책장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이곳에서 상현군도 행렬 문제와 씨름 중인데요. 기숙사로 돌아와서도 룸메이트인 석진군과 공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서로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HP로 상승돼가지고 총 그렇게 38의 HP가 합성이 되는 게 갑자기 맞으면서 아세틸 코일가 뛰어 들어가는 거야. 해가지고 시점에서 한 단계마다 CO2 나오고. 둘이 사이좋게 앉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건 상현이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피아노 연주 장면입니다. 중학교에서 틈틈이 익힌 실력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들은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특기적성이라고 하면 공부 특기적성이나 운동이라던가 그런 것만 있지 피아노 특기적성이라는 게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특기적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휘연중학교에 대해서 약간 놀라기도 했고 피아노를 느낌이 있게 친다고 해야 되나? 좀 감성 있게 쳐가지고 듣는 사람이 들으면 같은 피아노 곡을 쳐도 얘는 정말 악보대로 치는구나 하는 애가 있고 얘는 정말 감정을 살려서 치는구나 있는데 얘는 정말 감정을 살려서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것 같아가지고 딱 빠졌죠. 학교 안에서 피아노뿐만 아니라 기타, 그리고 밴드, 그리고 국악 오케스트라 같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악기들을 학교 돈으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학생들한테 열어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악기들을 자유롭게 교실로 가져가서 연주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데 사용하면서 악기 실력을 늘릴 수 있었죠. 막연히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악기죠. 악기 같은 걸 정말 여유 날 때마다 다루면서 이렇게 제가 진짜 즐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 학교에서도 작은 학교 졸업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짧은 머리의 이명현 군입니다.
다부진 인상의 명형군은 우등생으로 통합니다. 시험 전까지 스트레스 쌓이면은 이제 운동 같은 걸로 해소하다가 이제 시험 한 달 전부터 이제 공부 밤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적 올리려고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게. 명형군은 사실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기초가 많이 부족한 탓에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질 않아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지난 시험에서입니다. 난생 처음 1등이라는 성적표를 거머쥐게 된 겁니다. 자칭 문제아였던 명형군이 뒤늦게 공부와 사랑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중학교 아니었으면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막 맨날 싸움하고 그런 애였을 거예요, 아마도. 애들도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저는 막 못한다 생각하는데 애들은 아니야, 넌 옆에서 할 수 있어 하고 막 열심히 응원해주고 넌 할 수 있어 하면서 참 어떻게든 해봐 하고 그리고 또 공부 모르는 거 있어요. 와서 이건 어떻게 푸는가 하면서 일일이 다 알려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잘 된 것 같아요. 시골 작은 학교는 학생들 가슴 속에 추억이란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라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350명씩 있는 큰 학교를 다니고 1, 2, 3학년 합해서 대원외고가 지금 1000명이 넘는데 이 학교에서는 못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학년에 60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다 하나 돼서 뭔가를 하고 서로 잘 알고 있고 그런 게 되게 따뜻한 그런 공동체? 그런 의식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그립기도 하고 그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시 아이들이 농촌 유학을 하고 있는 시골집. 이제 막 잠에서 깬 초등학생들이 이부자리를 정리하느라 분주한데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데 아이들은 힘들다는 투정 대신 고마움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서 저희들이 지은 걸 저희들이 다 해먹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믿음이 가고 또 보람도 있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학생 선홍이와 지윤이 남매. 농촌 유학을 먼저 시작한 오빠를 따라 지윤이도 올해 초 이곳으로 왔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여긴 돌아오면 사람이 있잖아요, 집에. 그래서 여기로 온 것 같고 오빠가 좀 무뚝뚝해서 그거는 딱히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에 있었을 때보다는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싸웠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중학교로 진학한 지윤이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자기 선택에 만족한다지만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을 그리워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여긴 좀 배울 게 많잖아요. 보시면 알다시피 좀 자연에서 뛰놀 것도 많고 사실은 제가 중학교를 여기로 다니고 싶어서 전학을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만족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었어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니까 밤늦게 들어오셔서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여기 있을 때 많이 보고는 싶죠. 그래서 집에 갔을 때 데이트를 좀 많이 해요.
검정기예요, 검정기. 다시 말해서 대전된 거를 우리가 잘 완차시켜서 이제 한번 갖다 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자가 이제 이동해 와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오빠는 농촌 유학 생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기를 4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5학년 때 산촌 유학을 잠시 쉬었는데 그때 학원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6학년 때 다시 오게 된 것 같아요. 마당이나 이런 숲속에서 자유롭게 놀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준비를 많이 하느라 안에 갇혀서, 아니 갇힌다기보다는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책도 읽고. 물기가 있으면 안 돼.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이지윤 양. 지윤 양도 인근 도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꿈을 품게 된 지윤 양은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가 다 좋아요, 그냥. 다 재밌어요. 여기 와서 선생님들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얘기 잘 들어주시고 이러면은 저희가 되게 막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거 보고 선생님이란 직업이 되게 매력 있고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 건가? 피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지은이네가 시골 생활을 자처한 지 어느덧 3년. 이곳에서 사춘기를 무난히 넘긴 지은이는 엄마가 봐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많이 밝게 변했고 또 이제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대한민국 중학생 중에 너처럼 공부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을까? 너네 칠보중학교 아이들은 정말 혜택을 받은 거라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편리함 대신 고단함을 선택한 엄마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주말 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의 빈자리도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자연에서 얻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도시 생활에 대한 뭐 부러움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웃음 짓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시골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이동 과학체험교실입니다. 목소리가 오래가네. 내가 한 번 더 시범을 보여줄 터이니 지원자 하품. 과학 연극에 빠져든 진지한 눈빛 가운데는 중학생이라고 하기엔 앳된 얼굴들이 많은데요. 칠보 인근의 작은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활동을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하는데요. 장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형들과 누나들과 먼저 만나서 같이 체험하고 부대끼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중학교에 대한 진학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되고 저희 칠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혁신학교로 벨트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지나가는 학교, 중학교도 혁신학교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가졌던 혁신학교에 가졌던 그런 학교 문화나 학교 교육 방식이 그대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중학교까지 연장되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지은이 엄마를 다시 만난 곳은 칠보학당이라 불리는 돌봄 교실입니다. 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이곳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정읍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칠보학당에선 이렇게 식사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문 강사와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무료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뭐뭐 있냐면 Must have trip. How was your trip to 강원도? 방문한
고입 연합고사를 코앞에 둔 지윤이도 이곳에서 친구들과 공부에 열심입니다. 자치단체까지 가세해 교육 여건이 좋아지면서 학생 수가 줄기만 했던 칠보중학교도 몇 년 새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6가구에 8명이 귀농을 한 학생이고 또 유학센터가 있어서 유학센터에서 지금 8명이 귀국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의 학생 수가 2011년도부터 늘면서 학급 수도 늘고 그런 입소문을 타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철학자 니체가 하는 말 있잖아요. 가장 좋은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웃음을 가르치는 교육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모두가 그래요. 한결같이 모든 학생들이 미소를 머금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좋은 교육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짙푸른 동해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은 강원도처럼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이 두메산골 한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촌 유학센터가 있습니다. ロケーションがすごくいいですから見る。今日ちょっと山尾が見えませんね、残念ながらね。今日はちょっと曇ってますけど、青空で天気のいい時には目の前に、三部山1126メーター、1122、1126メーターの山が見えます。国立公園なんですけど、その山が見える朝、みんなそこに向かっておはようございますというふうに言ってから学校に出かけます。 유학센터는 우리 돈으로 한 해 2억 원가량을 시에서 지원받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지어졌는데요. 여기에다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 사용하는 일홀이라는 시설도 갖춰 일본의 전통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오사카나 나라, 시가현은 물론 인근 시마네현에서 온 1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혹을 떨쳐야만 합니다. テレビはありません。ゲームもありません。漫画も置いてません。から小遣いもありませんし、それからおやつも食べさせません。その代わり何があるかというと、時間がたっぷりあります。時間がたっぷりあるので、ここの本を読んだりですね。それから、こうやって、将棋をしたりですね。から、ここありますね。5番がありますね。こんな感じで。こんなことをしてます。よし。それ以外にも子供たちは、1年間ここにいる間にテーマを決めて個人研究をしてます。 이 족제비 표구와 무려 58cm나 되는 잉어 탁본도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의 성과물입니다. 아이들은 대자연과 호흡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8명인 이 학교에는 8명의 산촌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나카무라 유고군은 효고현에서 올해 이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2년 동안 산촌 유학을 했던 형의 영향이 컸는데요. 도시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前はクラス全員と仲が良かったっていうわけじゃなくて、クラスの 2,3 人ぐらいと仲が良かったけど、この学校は、クラス全員と仲が良くて、喋りやすい。
感じです。いじめとかない？ない。前は、まあ、少しありました。でもこの辺はないと思います。 왕따와 학교 폭력을 걱정하지 않는 곳. 누구나 꿈꾸는 교실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소학교에도 4명의 산촌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가고시마에서 온 하시구 찌구는 올해 2년차 유학생입니다. 누나만 둘이 있는 하시구 찌구는 이곳에서 함께 뛰어놀 형들이 생겼습니다. 5年生では山村留学生1人なんですけれども、とても活発に勉強でもよく手を挙げてくれますし、運動にもいろいろチャレンジして活発に頑張っています。スーパーができるらしいぜ。マジかよ。やったー。もう少しずつ昔と変わってきているんだよ。サンベのことをもっと心配しようよ。なんでだよ。俺たちには関係ないじゃん。今日はなんかこの前と 5, 6학년이 함께 모여 마을 축제에서 선보일 연극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곳 삼배 지역을 배경으로 한 창작극이라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를 통해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갑니다.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는 하시구찌군. 일본에서도 의대에 진학하려면 공부를 아주 잘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담은 여전합니다. 夏休み鹿児島で塾に通って、まあ成績順にまあ座るんですけど、最初はビリだったけど、まあ次は1個前に行ったので、まあ頑張ればできたのでちょっとは良かったです。この中で何番？ちょっと自己紹介してみて。私の名前はマイケル・ジャクソン。하시구찌군이 40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유학센터가 아닌 홈스테이를 하는 농가입니다. 한 달 가운데 20일은 센터에서 단체 생활을 하지만 열흘은 이렇게 각자 흩어져 홈스테이를 합니다. 센터의 지도교사는 휴식과 재정비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시골 외갓집을 찾은 것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TV도 실컷 보며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젊은 시절부터 산촌 유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하야시 씨. 3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도시 아이들의 외할아버지 역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子供たちが僕の学校あるいはセンターへ通う時にですね、やっぱり出会った方々におはようございますとか帰りましたとか挨拶してくれるんですよね。これがやっぱり普段年寄りだけで子供たちのいない町の方にはやっぱり子供たちが歩いていたり声を出したりあるいは挨拶してくれたり、それがやっぱり賑やかな感じが湧いてきますんで、結果的に年寄りたちにも活気が出てきて 무엇이든 쉽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생활을 벗어나 자연에서 서로 돕고 지혜를 모으며 생활하는 산촌 유학은 45년 전 일본 나가노에서 단기 체험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년 이상 머무는 지금의 형태는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던 시골 학교를 되살리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연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뜻의 소다 테루카이 협회는 일본 산촌 유학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입니다. 今まで38年間で延べ人数で16,532人、それから体験者数2年間3年間といる子もいますので、その子を1年1と数えた場合には
9890人です。これが2年前ですので、昨年度と今年合わせると1万人以上の子どもが山村留学に参加し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一番多い学年は小学校の5年生、6年生、中学1年生ぐらいが一番多いです。 지난 2006년에는 소다 테루카이 협회에서만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정도로 산촌 유학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줄어들었고 유학생 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산촌 유학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짧더라도 시골 생활을 통해 자연과 호흡하며 도시와 농촌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입니다. 山村留学を一地域の学校の活性化としてのみ捉えるのではなくて、時代を担う青少年の自然や農産業村の自然や文化体験の拠点施設として位置づけ、1年間の子どものみならず、夏休み、冬休み、また週末等も活用し、都市部のみにならず、農産業村地域の子どもも含めた施設づくりの施設として設置し、事業を展開していくべきである。일본 혼슈의 서남단에 위치한 이 산촌유학센터는 시에서 파견한 센터장을 비롯해 9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지도교사 오키타 씨와 마츠 가고 씨는 27 동갑내기입니다. 둘은 이곳 유학센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도시에서 각자 직장생활을 하던 이들은 센터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말에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입니다. 2年生の時に広島ではカエルがいなくて、カエルを田んぼから捕まえてポッケに入れて、そのまま洗濯機に回してカエルが泳いでました私が結婚して、もし子供が生まれたら私と同じようにこんなたくさんの自然があるところで生活をさせてみて、いろんな体験をして将来どこかで生かしてもらうようなこと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うので入れさせたいです。私は今年になってたくさん笑顔で過ごせるようになりました。毎日毎日とても楽しかったよ。8期のみんなありがとう。8期の親方として今まで以上にたくましくなれた。楽しかった。4月からは沖でレスリング頑張るぞ。유럽의 대표적인 녹색 도시로 손꼽히는 코펜하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은 북쪽 해안가 랑겔리니 부두입니다. 바위 위에 앉아있는 인어공주 동상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왜 그럴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어공주를 비롯해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주옥같은 동화를 쓴 안데르센이 덴마크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첫 작품을 써내려갔던 아파트는 1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잘 보존돼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수백 년이 된 건물들도 여전히 그 쓰임새를 다하고 있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덴마크에선 이런 건축물만큼이나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주는 변치 않는 공교육 제도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진 종합학교 7학년 교실입니다. 오늘 수업은 자신의 관심 있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는 건데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시선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자유롭게 공부합니다. 놀랄만한 점은 또 있습니다. 9학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선으로 보면 덴마크의 이런 교육 제도는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You have very much focus on the individual pupil. You look at the single person behind the pupil, and you try to develop this person as a free and democratic pupil with a lot of skills. 왕정 체제인 덴마크는 근대 교육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200여 년 전부터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 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학교가 185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The reason why we run private and independent schools in Denmark is based in the school reform in 1813, where we had the first public school act in the world in Denmark. Today, the rationale is, of course, that we want competition to the public school, and we believe that it's important that people have an alternative in the area where they live. 그렇다면 자유학교란 어떤 곳일까요? 코펜하겐에서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한 시골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농촌 작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덴마크에선 5명 가운데 1명은 이렇게 자유학교를 다닙니다. 자유학교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필수 과목 말고도 다양한 수업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공립학교와는 달리 학부모가 한 달에 4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의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28명이 더 늘었습니다. We compare ourselves with, they have 26 lessons in the 7th grade, where we have 36 lessons, because we want to give more lessons to the students. Not only the specific mathematics and Danish, but we want to give them music, we want to give them exercise, we want to give them creativity. So we can do that because we decide that we want to do it. We don't have to be under the politicians. 학생들 가운데는 도시의 큰 학교를 다니다 이곳으로 발길을 돌린 경우도 많습니다. 전교생 88명 가운데 무려 20명이나 됩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카롤리나도 이번 학기에 전학을 왔습니다. Jeg tager bussen. Hjemme fra min vej, så er der en lidt større vej, hvor at bussen den kommer om morgenen, og så kører den herud. Og så gør jeg også, når jeg kommer hjem fra skole. Så kommer den lige derud, og så tager jeg bussen bare hjem. Hvor lang er det fra hjem til her? Der er 12,5 kilometer. 덴마크 학부모들은 왜 농촌 작은 학교에 주목을 하는 걸까요? I Danmark er friskoler meget populære. Der er god transportmulighed fra, hvor vi bor. 20 minutter i bus. Der var
plads på skolen. Karoline har været ude og prøve 14 dage i et ophold i maj måned her i år, for at skulle se, hvordan det ligesom også kunne være. Og da hun kom hjem og havde store smil på læben og syntes, at det var rigtig dejligt, så var vi ikke i tvivl om, at det var noget, Karoline skulle prøve. Altså, vi har kunne se dag for dag, hvordan Karoline er blevet mere og mere glad. Og det er jo, og det gør det også, at det er det rigtige, vi ligesom har gjort. Jeg synes, det er meget nært. Man har en meget hurtig beslutningsvej op til skolelederen, ledelsen på skolen. Er man tæt på, selvom man er forældre derude. Hvis man kommer med et forslag, så kan man også hurtigt få snakket om det derude. Det er ikke så stort, og det gør også, at man har mulighed for at rykke sig på nogle andre områder. Man har mulighed for at få nogle andre ting igennem, end man ellers vil have på en stor skole. 핀란드의 대표적인 건축가의 이름을 딴 이 국립대학은 세 개의 단과대학을 통합해 지난 2010년 문을 열었습니다. 혁신대학으로 불리는 이곳의 화두는 아이디어. 디자인과 기술,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세상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몇 년 새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한 알토대학교. 교육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와는 달리 이곳 핀란드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금발의 빌비 씨는 인구 5만의 작은 도시에서 왔습니다. Have you ever feel like you have a little bit disadvantages because of your reason? I think for me personally it hasn't been a problem ever. I think it may be a problem for some people, but for me not. The quality of Lukios are quite the same. It's in Finland the quality of basic education, whether it's secondary or higher school education, it's very high. So we as universities are in a good situation that we can get very good, talented students. 교육 강국 핀란드에선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존경받는 직종인 교사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I'm very satisfied with the teaching. I don't have any doubts about that. 이런 핀란드에서도 농촌 작은 학교를 찾는 도시의 학부모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켈리 씨 외곽의 이 학교는 농촌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단지 학생들의 배움터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시시때때로 학교에 모여 다과를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해 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 시골 학교의 전교생 63명 가운데 10명은 도시에서 통학을 합니다.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분홍색 모자가 잘 어울리는 3학년 알리사도 오늘 하루를 만족스럽게 보낸 표정인데요. 핀란드에선 5km 이내에 학교가 없으면 교통비를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알리사처럼 집 근처의 학교 대신 이곳을 선택한 아이들은 한 달 10만 원가량의 버스비를 부모가 내야 합니다. 차로 30분 거리의 전원주택단지. 알리사의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이웃에 살면서 알리사와 같이 시골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지난해부터 세 자녀를 시골로 보낸 햇다의 엄마도 마실 낳았는데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자연스레 학부모들도 친분을 쌓을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이들이 자연을 벗삼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Ei ole mitään semmoisia oireita, mitä oli ennen siellä vanhassa koulussa. Hän haluaa itse siirtyä sitten ensi syksynä sinne kouluun, kun Alisakin on siellä ja on nyt sitä kautta tullut jo valmiiksi tuttuja lapsia, että on helppo siirtyä sinne. Hän haluaa myös sinne kyläkouluun.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강국에서도 농촌 작은 학교 희망의 꽃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며 행복을 키우는 아이들. 농촌 학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전라북도의 경우 학생 수가 점점 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골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고민입니다. 반면 도시의 큰 학교는 너무 많은 학생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전북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시 학교와 인근 농촌 학교를 하나의 학군으로 묶는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어울림 학교입니다. 작은 학교의 장점을 많이 살린 학교를 오히려 거리에 상관없이 찾아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울림 학교도 다양한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울림 학교를 선택한 아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집 근처 학교를 다닐 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스쿨버스를 탑니다. 버스 안에서 손장난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30분 거리의 학교에 도착합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남자아이들은 한데 어울려 축구를 합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 쓰던 운동장과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1학년 막둥이들은 흙장난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이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손을 드는 아이들. 역시 베이징이죠? 저요. 연은이가 읽을까요? 그렇지, 승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 여기. 저요. 4번 저요. 자명교. 이 작은 교실에서도 발표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군요. 어울림학교에선 각 학년마다 젊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해줍니다. 지난 학기에 전학 온 5학년 아이들의 표정에서 이곳 생활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인수학급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학급당 10명으로 이렇게 처음에 제한을 하기로 자체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 이제 1학년서 4학년까지는 10명씩 다 차서 더 이상 받을 수는 없고, 전학 문의가 계속 와도 아마 내년으로 이게 미룰 수밖에 없고, 지금 5학년이 8명, 6학년 4명, 여기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올해 어울림학교가 되면서 50명이 넘는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요. 내년엔 유치원도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학교가 인기를 끄는 데는 무료로 나눠준 가족 텃밭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학교에서 분양한 주말농장에 여기 평수가 1000평 정도 되는데, 가족 단위로 해서 세대별로 거름을 3포씩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희망을 받아서 좀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소홀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가꾼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주 좋고, 또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와서 학교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1박 하면서 즐기면서 또 농장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어린이들에게 교육상 아주 좋더라고요. 배추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잡초가 너무 많아서요. 우리도 잡초밭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제 식물들은요, 그냥 물속에 있으면 썩는데 저는 물속에 놔둬도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서 좋아요. 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이렇게 운동장에서 나비 골프를 배우거나 바이올린, 태권도, 수영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하며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무료로 배울 수 있어 따로 학원을 가느라 시간을 뺏길 필요도 없습니다. 어울림학교는 도시에 사는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의 또 다른 희망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항상 초등학교 생활은 이 뛰어노는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저희가 컸을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환경에서 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어렸을 때의 기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었고,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이 뛰어노는 환경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다시 예전에 그 좀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자유롭게 뛰어들었던 이 기억이 저는 더 중요하게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농촌 작은 학교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삐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수많은 얼굴들을 통해 그런 편견을 조금이나마 깰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아이들을 키우는 작은 학교 희망의 방정식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